젊은 여성의 이웃 남자는 한 번도 여성을 사귀어 본 적이 없었고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10년간 사랑 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김소희의 아파트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52살의 소희는 도시 외곽에서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평화롭고 익숙한 환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빨간 벽돌 외관의 5층짜리 아파트는 그 자체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소희는 이웃들을 모두 알고 지냈습니다. 항상 갓 구운 쿠키를 내어주는 202호의 박할머니부터 시끄럽지만 사랑스러운 쌍둥이를 키우는 402호의 정부부까지 모두 알고 지냈죠. 그 금요일 오후 소희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문 쪽으로 다가가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큰 판지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좌절감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소희는 그의 각진 얼굴 선과 운동선수 같은 체격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소희가 물었고 젊은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초록색 눈동자는 놀람과 소희가 식별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장감일까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부드럽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 그 상자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 망설이던 젊은 남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소희가 상자의 한쪽 끝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상자를 503호 소희의 옆집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방금 이사 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재호 씨. 저는 김소희예요. 502호 이웃이에요. 소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파트에 오신 걸 환영해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제 문을 두드려 주세요. 소희가 새 이웃의 내성적인 태도에 궁금증을 느끼며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가 다시 한번 말하고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소희는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신비로운 청년은 누구일까? 왜 그렇게 긴장한 것처럼 보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 걸까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면서 소희는 자신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삶에 뭔가 변화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일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아파트에는 소문과 추측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503호의 새 입주자가 모든 사람의 가장 핫한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박할머니가 소희를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나올 때도 뭔가를 피해 도망치는 것 같아 보여요.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정 씨가 덧붙였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겨우 단음절로만 대답하더라고요. 그 청년에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내 말 믿으세요. 소희는 이런 말들을 회의적이면서도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재호가 다른 입주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소희는 그의 이야기에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희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재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열쇠로 자신의 아파트 문을 열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포장된 음식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호 씨. 소희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재호는 깜짝 놀라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씨.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소희는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정말요? 좀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보이네요. 재호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소희는 이제 이 제스처가 그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 때문이에요. 일이 많아서요. 무슨 일을 하세요? 물어봐도 괜찮다면요. 저는 프로그래머예요. 그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자주 뵙지 못했나 봐요. 소희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재택근무를 해요. 혹시 휴식이 필요하거나 대화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 제 문을 두드려 주세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억제된 공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그가 중얼거리더니 마침내 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재회에게는 뭔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긴장감은 단순한 수줍음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청년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소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재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보호 본능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호의 미스터리는 그녀가 자신과 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날이 지나 주가 되고 소희의 수수께끼 같은 이웃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미스터리한 존재였지만 소희는 그 장벽을 깨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희가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 재호의 아파트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낮은 욕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어나 이웃의 문 앞으로 갔습니다. 부드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이재호 씨, 괜찮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재호가 나타났고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소희 씨, 네, 괜찮아요. 그가 중얼거렸지만 소희는 그의 뒤로 바닥에 깨진 스탠드 조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작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희가 깨진 조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재호가 소희의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저 전구를 갈아 끼우려다가 제가 이런 일에는 서툴러서요. 소희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집안일은 꽤 자신 있거든요.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소희가 들어가자 재호의 아파트를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가구도 적고 장식도 최소한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열려있는 노트북이 그가 프로그래머라고 한 말을 확인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깨진 조명을 치우고 재호가 새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그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게 마음에 드세요? 소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소희를 위해 사다리를 잡고 있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해서 좋아요. 네, 좋은 곳이죠. 소희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좀 외롭기도 하지 않나요? 재호가 살짝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요. 소희는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새 조명 설치를 마쳤습니다.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 때때로 약간의 동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소희는 재호의 눈빛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 긴장감,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갈망일까요? 고마워요. 재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요. 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이웃이 이럴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밤 소희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작은 승리를 거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호가 자신을 둘러싼 장벽을 조금이나마 허물도록 만드는데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이런 작은 만남의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소희는 일부러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재호와 우연히 마주치도록 했습니다. 매번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비록 짧긴 했지만
점점 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희는 아파트 로비에서 재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좌절한 표정으로 게시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소희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재호는 약간 놀랐지만 이번에는 소희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처에 세탁소를 찾고 있었어요. 제 세탁기가 고장나서 원하신다면 제 것을 쓰셔도 돼요. 소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안했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고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재호는 그 제안에 놀란 듯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전혀 폐가 아니에요. 소희가 미소 지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게 어떠세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고 그 김에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산 커피 머신으로 정말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재호가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제안을 거절할 것 같았지만 소희의 놀라움 속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김소희 씨. 재호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소희는 흥분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이웃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임무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이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그녀와 재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의 촉매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 힘겨루기 게임은 곧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호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소희는 예상보다 더 긴장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거의 모르는 이 남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욕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정확히 5시에 울렸습니다. 재호는 적어도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희가 문을 열자 눈에 띄게 긴장한 재호가 더러운 빨래에 바구니를 방패처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소희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탁기는 이쪽이에요. 세탁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동안 소희는 재호가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여전히 소희의 눈을 직접 마주치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소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좀 긴장한 것 같아 보여요. 재호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소희는 이제 이것이 그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세탁기 사용하는 거요. 소희가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재호가 긴장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이런 거요. 그가 손으로 애매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말이에요. 소희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아무런 압박감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빨래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는 두 이웃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재호가 그녀의 말에 눈에 띄게 긴장을 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소희는 재호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커피를 대접해 드릴게요. 다음 1시간이 놀랍도록 빨리 지나갔습니다. 재호가 편안해지면서 소희는 그가 편안할 때는 꽤 흥미로운 대화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 취미, 심지어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행을 항상 가고 싶었어요. 재호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이 소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감정으로 빛났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아요. 그럼 뭐가 당신을 막고 있나요? 소희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그림자는 너무 빨라서 소희가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복잡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1 제 책임들. 소희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다는 것을 느끼고 화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짧은 여행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도시 근처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 후오후는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세탁기가 작동을 마쳤을 때 소희는 재호가 빨래를 개는 것을 도왔습니다. 양말과 속옷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명백한 불편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재호가 떠나려고 할 때 말했습니다. 세탁기, 커피,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간까지요. 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요. 즐거웠어요. 잠시 재호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결국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재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비와 수줍음의 외면 뒤에는 똑똑하고 재미있고 놀랍도록 취약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소희와 재호 사이의 분위기에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도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더 빈번해졌고 대화는 여전히 짧았지만 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희가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재호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포장된 음식 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중국 음식이에요? 소희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요리할 줄 모르세요? 재호가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실 그래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소희는 또 다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원하신다면 기본적인 요리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재호가 놀란 듯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전혀 폐가 아니에요. 소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지금 시작해보는 게 어떠세요?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 재료가 다 있거든요. 재호의 눈에서 망설임을 보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도 보였습니다. 희망, 기대감.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다음 몇 시간은 웃음, 작은 요리 재앙들, 그리고 소희의 놀라움 속에 예상치 못한 긴장감의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료를 건네거나 야채를 올바르게 자르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소희는 둘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끝나갈 무렵 기적적으로 먹을 만한 파스타 접시 앞에 앉아 있으면서 소희는 재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의 표정의 부드러움, 그녀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끌어당기는 취약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재호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요리 수업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때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요. 소희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소희는 재호가 뭔가 더 말하려고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갔고 곧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다음에는 자신이 요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웃의 미스터리를 풀려는 게임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더 큰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동시에 두렵게 하고 흥분시키는 무언가로 말입니다. 소희가 알지 못했던 것은 재호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둘러싼 벽이 균열되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을 수리해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려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희와 재호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있던 요리 수업이 정기적인 저녁 식사, 영화 마라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긴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소희는 재호가 편안함을 느낄 때 드러나는 건조하고 풍자적인 유머 감각을 발견했습니다. 재호는 소희가 그처럼 폐쇄적인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밀감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재호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화가 그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 너무 가까워질 때면 갑자기 다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체 접촉을 전처럼 피하지는 않았지만 소희가 예상치 못하게 그를 만질 때면 여전히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의 소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소희는 모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겁먹은 동물에게 다가가듯이 천천히 그녀는 재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재호가 즉시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이 마치 나무판자처럼 뻣뻣해졌습니다. 잠시 소희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점차적으로 재호가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재호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마법 같은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화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소희는 고개를 들어 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소희는 그의 눈에서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감정의 혼합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욕망, 혼란, 희망, 모든 것이 그녀를 첫날부터 매료시켰던 그 초록색 눈동자에 섞여 있었습니다. 제호 씨, 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할지 모른 채로 제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입술 사이를 녹았습니다. 잠시 소희는 그가 그녀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능성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제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 가봐야겠어요. 그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화 감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소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그는 문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녀는 혼란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며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소희는 게임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재회계의 사랑에 빠지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벽 너머에서 제호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둘러쌌던 벽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재건할 힘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화 사건 이후 며칠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호는 소희를 피하는 것 같았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들의 상호작용은 짧고 어색했습니다. 소희는 좌절감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호는 다시 자신 안으로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그렇게 쉽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호의 문 앞에 서서 단호하게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 몇 분이 지났습니다. 제호가 나타났을 때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소희 씨, 그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소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도록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계속 저를 피할 순 없어요. 제호의 눈에서 갈등을 보았지만 결국 패배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더 활짝 열어 그녀를 들여보냈습니다. 아파트는 어두웠고 커튼이 닫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책과 종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호가 뭔가에 미친 듯이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제호 씨? 소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우리 사이에 벽을 쌓은 것 같아요. 제호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소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의 긴장한 제스처였습니다. 복잡해요, 소희 씨. 저 설명할 수 없어요. 시도해 보세요. 그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함께 맞설 수 있어요. 제호가 내적으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밝히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희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 제1, 여기서의 제3, 다 거짓말이에요. 소희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호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묻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정우예요. 저는 대기업에서 재무 분석가였어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대규모 자금 세탁 계획을 암시하는 의심스러운 거래들이었죠. 소희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이 새로운 정보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서 당국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누군가가 제가 내부 고발자라는 걸 누설했어요. 협박을 받았어요, 소희 씨. 심각한 협박이었죠.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고 여기로 옮겼어요. 소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긴장한 행동,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것. 고립, 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전구가 고개를 들어 소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속삭이듯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이 혼란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어요. 당신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소희의 심장이 이 고백에 뛰어올랐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이 상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쁨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정우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중요한 건 당신, 제가 이 몇 달 동안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위험을 의미한다면 그럼 그렇게 하죠. 전구가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 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들이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낸다면 그럼 우리가 함께 맞서겠죠. 소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정우 씨. 당신을 마침내 찾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전구가 더 항의하기 전에 소희는 몸을 기울여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다정한 키스였으며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찬 키스였습니다. 떨어졌을 때 소희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아 주셔서요. 남아 주셔서요. 소희가 미소 지으며 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나요,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소희에게 자신의 과거, 모은 증거들, 그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함께 그들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숨어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전구가 폭로한 범죄자들이 그냥 넘어가도록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전을 함께 맞서기로 한 결정이 그들의 관계를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위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고 곧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목숨을 지키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정우의 비밀이 밝혀진 후 몇 주 동안은 감정과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소희와 정우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자유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정우는 자금 세탁 계획에 대해 수집한 모든 증거에 암호화된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와 함께 그는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이전에 놓쳤을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어느 날 밤 전구가 노트북에 일련의 거래 내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송금이 매달 반복되고 있어요. 항상 약간 다른 금액이지만 패턴이 있어요. 소희가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일종의 코드일까요? 전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을 해독할 수 있다면 아마도 작전의 핵심 인물들을 밝혀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소희의 그래픽 디자인 기술을 활용해 숨겨진 패턴을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그들은 전구가 발견한 범죄 네트워크에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두 사람 모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몇 번 아파트 건물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고 소희는 슈퍼마켓에 가는 길에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어느 날 오후 소희가 아파트의 커튼을 수없이 닫으며 말했습니다. 전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만약 그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면 그는 문장을 끝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 다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연락 담당자인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의심과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에 대해 알렸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박 형사가 경고했습니다. 당신들의 안전을 강화할 팀을 보내겠습니다만 도착하는데 며칠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주의를 끌만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정우는 소희의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둘 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고
서로의 가까움이 점점 커지는 위협 앞에서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긴 밤 작업 후 반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넘어진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전구가 벌떡 일어나 소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복도에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정우의 아파트 문 잠금 장치를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냈어요. 전구가 소희에게 돌아서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소희는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전구가 서둘러 노트북과 중요한 서류들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건물 뒤쪽에 화재 비상구가 있어요. 그들 눈에 띄지 않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면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가방과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그녀는 전구를 따라 주방의 화재 비상구로 향하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전구가 막 창문을 열려고 할 때 그들은 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정우의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빨리, 전구가 속삭였습니다. 소희가 창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금속 비상 계단을 최대한 조용히 내려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게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소희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겐 계획이 없었습니다. 단지 위험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은 본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어둡고 한적한 거리를 달렸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위협처럼 보였고 모든 소리가 잠재적인 추적자처럼 들렸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몇 분에 불과했을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한적한 공원에서 멈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따돌렸다고 생각해요? 소희가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물었습니다. 전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기도 전에 한 대의 차가 공원 입구에 나타나 그들을 헤드라이트로 비추었습니다. 달려요! 전구가 소리치며 다시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공원의 울창한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지와 덤불이 그들의 얼굴과 팔을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목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앞쪽의 큰 도로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 속에 섞여 택시를 타고 도망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원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소희가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발목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습니다. 전구가 멈춰 섰습니다. 계속 달려야 한다는 필요성과 소희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가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이라도 살아남아요. 하지만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소희 옆에 무릎을 꿇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기억하죠? 그리고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동안 정우는 소희가 일어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팔을 그녀의 허리에 둘러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함께 절뚝거리며 지친 채로 그들은 밝게 빛나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으로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말입니다.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맞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큰 거리의 소음과 불빛은 공원에서의 긴장된 침묵 이후 소희와 전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늦은 밤 술집들의 넌사인과 차들의 소음이 그들이 방금 겪은 위험과 초현실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정우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탈출구 은신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찾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그에게 무겁게 기대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발목의 통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소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가리켰습니다. 저 인터넷 카페예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전구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최대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속도로 허름해 보이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 종소리가 울렸고 카운터 뒤에 있던 직원이 지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이요, 전구가 말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소희가 구석에 있는 컴퓨터 중 하나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우는 미친 듯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좋으면 곧 도움을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주시했습니다.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정우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다림은 짧았습니다. 겨우 10분 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소희와 정우는 긴장하며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들어온 사람은 그들을 쫓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우 씨, 그녀가 조용히 물으며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전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여자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특별요원 장미란입니다. 국정원 소속이에요. 박 형사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저와 함께 오세요. 빨리요. 소희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낯선 사람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장미란의 도움으로 그들은 카페를 빠져나와 거리에 대기 중이던 표시 없는 채 올랐습니다. 멀어지면서 소희는 백미러로 의심스러운 모습의 두 남자가 인터넷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장미란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발목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1시간 후 소희와 정우는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소희의 발목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이제 얼음팩을 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장미란이 그들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전구 씨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전구와 소희는 처음 만난 날부터 그날 밤 도주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미란은 귀에 깊게 듣고 때때로 질문을 하며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조사를 하셨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은 정보는 자금 세탁, 작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믿으시는 거죠?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장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작전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고 어떤 것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구가 소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소희도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장미란이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어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함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작전의 수뇌부들을 유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입니다. 장미란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소희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위험하고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일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맞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장미란의 계획이 그들의 관계를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며칠은 준비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장미란의 지도 아래 소희와 정우는 자금 세탁 조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전구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조직의 수뇌부들을 끌어들일 거짓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장미란은 잠재적 투자자로 위장하고 정우는 그의 내부 지식을 활용해 중개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소희는 그래픽 디자인 실력을 발휘해 설득력 있는 문서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작전에 신뢰성을 부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장미란이 계획 회의 중 하나에서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하고 영리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구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소희와 정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위험과 흥분을 공유하는 것이 그들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검토하던 중 전구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비밀과 두려움을 받아들여 줄 사람을요. 소희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겉과 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수수께끼 같은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녀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인생은 사람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그들을 둘러싼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키스했고 그 키스는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의 현실은 곧 그들에게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작전 당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들의 악몽을 끝낼 수 있는 기회 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날 아침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로 밝았습니다. 마치 날씨가 그들이 느끼는 긴장감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와 정우는 조용히 준비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전구가 마침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배에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전구가 거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겁나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서로의 팔에서 위안과 힘을 찾았습니다. 장미란이 도심의 고급 호텔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부유한 투자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녀가 회의실로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호텔 전체에 변장한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우와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들은 정확히 전구가 묘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양복, 고급 시계, 그리고 수년간의 불법 활동을 말해주는 냉정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선생,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콧수염을 가진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아니, 이 선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났군요. 정우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최 사장님, 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소희는 정우와 장미란이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투자와 수익률, 해외 계좌와 조세 피난처에 대해 마치 날씨를 논하듯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소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자 한 명이 계속해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최 사장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 사장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귀하의 매력적인 동행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구가 잠시 망설였고 소희는 그들이 공영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김소희 씨죠. 최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당신이 몇 달 동안 숨어있던 아파트 건물의 이웃이죠. 제가 틀렸나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소희는 세상이 그녀 주위에서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녀의 정체를 알아냈을까요? 당신들을 과소평가한 것 같군요. 장미란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우리를 과소평가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무장한 요원들이 들어와 명령을 외쳤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초의 사장과 그의 부하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빠르게 제압되었습니다. 정우는 소희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마침내 혼란이 가라앉았을 때 소희는 고개를 들어 정우의 걱정스러운 눈과 마주쳤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얼마나 가까스로 재앙을 면했는지에 대한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미란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국내 최대 자금 세탁 조직의 수뇌부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요원들이 체포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때 최 사장이 정우와 소희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친구들이 있어요. 당신들은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정구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초의 사장이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소희가 장미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장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두 분 모두를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넣어야 합니다. 정우와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깨달음이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 대가로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전구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장미란이 동전거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요원들의 호의를 받는 동안 소희와 정우는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들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만큼 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이후 며칠은 신문, 서류 작업, 그리고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소희와 정우는 출발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장미란이 새로운 신분증을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고 확신할 때까지 여러분은 사라져야 합니다. 소희는 손에 들고 있는 여권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지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색으로 염색된 머리와 컬러 렌즈로 눈 색깔을 바꾼 낯선 사람이 사진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구, 이제는 이동훈이라고 불리는 그도 새로운 모습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더 짧고 어둡게 염색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되나요? 소희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장미란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모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암기하고 나서 문서를 파기하세요.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목적지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전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의 눈이 내용을 읽고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뉴질랜드? 그가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뉴질랜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삶, 동시에 흥미진진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장미란이 말했습니다. 요원 한 명이 여러분이 새 집에 정착할 때까지 동행할 거예요. 그날 밤 보호 아래 머물고 있던 호텔 방에서 소희와 정우는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고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소희가 마침내 정우의 가슴에 기대어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양이 지평선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소희와 정우는 오클랜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하면서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평생의 고향이었던 도시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일부는 겁에 질려 있지만 다른 일부는 흥분돼요.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구가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얽었습니다. 그래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어요. 비행은 길고 지치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오클랜드에 도착했을 때 둘 다 지쳤지만 새로운 집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행한 요원, 조용한 성격의 김 요원은 공항을 통과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차로 안내했습니다. 1시간 정도 운전한 후 그들은 오클랜드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지붕 타일과 하얀 벽의 집들, 돌로 포장된 거리는 마치 엽서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웨스트 오클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요원이 2층짜리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당분간 여러분의 집이 될 겁니다. 소희와 정우는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 소박한 매력에 감탄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나무 바닥과 천장에 노출된 들보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소희가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전구가 그녀 뒤에서 그녀를 안았고 그의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래요, 그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것이에요. 김 요원이 집을 간단히 둘러보게 하고 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직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지역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정우는 작은 기술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김 요원이 떠나기 전에 경고했습니다. 낮은 프로필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절대 안 되고 이전 삶에 사람들과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은 이에 달려 있습니다. 마침내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소희와 정구는 거실의 작은 소파에 앉아 모든 일에 압도된 차에 있었습니다. 마치 꿈 같아요. 소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악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전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소희가 그를 바라보았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전구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비밀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요.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보며 깨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안전하고 함께 있다는 걸 알면서요. 소희는 가슴이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화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이것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이며 그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전구가 그녀의 입술에 대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새 집, 새 나라, 새 삶에서의 새 침대에 누워 소희와 정우는 새벽녘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과거가 언젠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겠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소희와 정우는 마침내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서로 얽혀 있었고 심장은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전으로 가득 찬 장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희망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소희와 정우, 이제는 지윤과 동훈으로 알려진 그들은 웨스트 오클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미술 교사로서의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때 밝아지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의 이전 경력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정우는 프로그래머로서의 일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그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환경에서 꽃피웠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의 시작을 특징지었던 비밀과 위험에서 벗어나 그들은 더 깊고 진정한 유대감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웨스트 오클랜드의 역사적인 중심지를 산책하던 중 전구가 마을 광장 중앙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알아요? 때때로 저는 제 자신이 동화 속 주인공 같아요.
그가 입술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소희가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리며 재미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용과 싸우는 기사라도 된 것처럼요? 전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런 거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상상력과 마음의 힘으로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바꾸는 방식 말이에요. 그는 소희를 향해 돌아서서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렇게 해줘요, 알아요? 제 세상을 변화시켜요. 더 밝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소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의 눈빛에 전에 본 적 없는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소희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을 겪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제정신을 유지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것, 나에게 힘을 준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리고 소희의 놀라움과 기쁨 속에서 정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평범한 삶을 약속할 수 없어요. 그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언젠가 우리를 따라잡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매일 당신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라도 당신 곁에서 맞설 거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가 상자를 열었고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섬세한 금반지가 드러났습니다. 김소희,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소희는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광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고 오직 그들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녀가 감정에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네, 1000번이고 네. 전구가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열정적인 키스를 위해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주변의 행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이 목격한 로맨틱한 장면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집 테라스에서 뉴질랜드 와인 한 병으로 약혼을 축하하면서 소희는 손가락의 반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구야, 어떻게 우리는 낮은 프로필을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잖아요. 전구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 김 할머니 기억나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옆집에 사는 사랑스러운 노부인으로 그들이 도착한 날부터 마치 손주들처럼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자가 오클랜드에서 보석상을 하고 있어요. 전구가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은밀하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선택하는 것도 도와주셨죠. 소희는 이웃에 대한 애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해야 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이미 했어요. 전구가 웃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의 데모가 되어달라고 약속했어요. 소희도 그의 웃음에 동참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몇 달은 결혼식 계획과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웨스트 오클랜드에서 만난 가까운 친구들만을 초대한 작고 친밀한 예식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맑고 화창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고 아름다운 흰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왔고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우아한 올림머리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쁨의 눈물로 반짝였습니다. 오, 우리 아가, 노부인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소희가 미소 지었고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할머니.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결혼식은 그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집 정원에서 장미 향기와 근처 교회의 종소리에 둘러싸인 차에 소희와 정우는 서약과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나 정우는 당신 소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정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사정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동반자가 되고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든 우리가 함께 팀으로 모든 도전에 맞설 것을 약속합니다. 소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비슷한 서약을 반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제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하고 전구가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소희는 마치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모든 위험, 모든 비밀, 모든 어려움, 이 순간의 순수한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리셉션은 음악, 춤, 웃음으로 가득 찬 즐거운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소희와 전구가 부부로서의 첫 댄스를 추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멍한 표정을 눈치채고 소희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당신을 복대서 봤을 때 이사 박스를 들고 씨름하던 그날 말이에요. 전구가 웃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날 정말 긴장했었죠. 이사와 증인 보호 프로그램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희가 놀란 듯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전구가 어깨를 으쓱했고 그의 볼에 약간의 홍조가 올랐습니다. 글쎄요, 내 신비로운 분위기를 유지해야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둘 다 웃음을 터뜨렸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 춤을 계속 추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파티가 끝나고 그들만 남았을 때 소희와 정우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전구가 그녀를 자신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매 순간, 매 도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개인으로서도, 커플로서도요. 그들은 잠시 조용히 있었고 밤의 평화와 서로의 존재의 따뜻함을 즐겼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소희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전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랑해. 어쩌면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고 안전해질 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서 삶을 만들었고 친구들이 있고 집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겐 서로가 있다는 거예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의 손가락을 자신의 것과 얽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집이에요. 하늘이 새벽의 첫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할 때 소희와 정우는 서로 껴안은 채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불확실하지만 함께 맞설 준비가 된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뉴질랜드 마을에서 그들이 시작했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확히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소희와 정우는 그들 인생의 한 장을 마감하고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수수께끼와 위험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사랑, 희망,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의 약속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확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찾아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수수께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남은 삶 동안 함께 탐험하기를 기쁘게 생각하는 수수께끼였습니다.